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허리를 서서히 망가뜨려 결국 걷지도 못하는 노년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파스 하나로, 진통제 한 알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그 방식으로는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잠식해 들어오는 조용한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당신의 위치와 현재 시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혹시 허리 통증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저도 그래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저에겐 큰 응원이 되고 또 다른 시청자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켤 수도 있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제가 처음 허리 통증 환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부분의 원인이 노화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외로 아주 작은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쌓여 몸을 완전히 비틀어 놓고 있었던 거죠. 마치 매일 조금씩 벽돌을 잘못 쌓아 올린 집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요. 지난달에도 한 70대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허리를 잃어버린 듯 구부정했고 단 5분만 걸어도 식은땀이 흐른다 하셨습니다. 병원 여기저기 다녀보셨지만 소용없었다고 고개를 떨구셨죠.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단 2주 만에 그분은 1시간을 걸어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하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겨울에는 항상 감기에 걸리는 게 정상이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문제는 자세와 습관이 잘못되어 근육이 굽고 뼈마디가 틀어지면서 통증이 쌓여온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앞쪽 깊숙한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 근육은 척추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몸의 기둥 같은 존재인데 짧아지면 척추가 앞으로 당겨져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디스크 압력이 증가하고 신경이 눌리며 통증이 시작됩니다. 연구 결과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의 98%가 장요근이 짧아져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겨우 앉아 있는 것뿐인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6시간씩 1년이면 2000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허리를 망치는 고정된 틀입니다. 한 노인의 지혜가 생각납니다. 강은 물이 흐르니까 막다. 하지만 고이면 썩는다. 우리 몸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풀어줘야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앉아만 있으면 고여버린 물처럼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CT로 촬영했더니 그들 중 일부도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손상을 앓고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은 같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다는 뜻이죠. 즉, 이것은 단지 현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안고 살아온 고질병이라는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어떤 의사들은 허리 통증의 대부분이 디스크 탈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디스크 손상은 실제 원인이 아니라 근육 불균형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근육을 풀고 균형을 되찾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허리가 버티지 못하는 좌절감, 심지어 새벽마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우리 삶을 잠식합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농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굳는다는데 그래서 제 의자는 저를 인질로 잡은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려면 몸값으로 파스를 붙여야 하거든요. 웃고 넘기기엔 씁쓸하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허리 통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은 당신이 다시 자유롭게 걷고 의자에서 가볍게 일어나며 잠에서 편안히 깨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장요근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 근육은 척추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아주 깊은 기둥 같은 존재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근육이 짧아지고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허리가 앞으로 당겨져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허리 통증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겨 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끊어져 버리듯 장요근이 딱딱해지면 허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30여 년의 임상 경험 속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보시는 어르신, 심지어는 바닥에서 오래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시는 분들까지 거의 모든 허리 통증 환자의 공통점이 장요근의 경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앞쪽 깊은 근육이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9세의 정수한 어르신, 늘 허리가 뻐근하다고 호소하시며 걸을 때마다 몸을 반쯤 접은 채로 다니셨습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죠. 그런데 단 3일 동안 장요근 마사지만 꾸준히 하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가볍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고 저도 그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는 걸 보며 뭉클했습니다. 그럼 장요근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테니스 공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이소 같은 가게에서 2개에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공이 바로 훌륭한 치료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닥에 누워 무릎을 90도로 세운 뒤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이때 배꼽 옆 2~3마디 정도 떨어진 지점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근육이 장요근입니다.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마사지볼을 그 자리에 놓고 엎드려 체중을 살짝 실어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초, 15초만 지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압박이 사라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30초에서 1분 정도 버텨주세요. 양쪽 모두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세게 누르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낫고 싶어 강하게 누르는데 그렇게 하면 근육이 오히려 반발에 더 굳어버립니다. 기분 좋은 통증, 아프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유지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농담을 던집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배우자를 원망하기 전에 장요근을 먼저 의심하세요. 웃음이 터지면서도 막상 해보시면 아, 진짜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허리 통증의 주범은 디스크 손상이지 장요근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물리치료사와 기능회복 전문가들은 근육 불균형이야말로 문제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치료한 경험상 2가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손상되어도 장요근이 풀리면 통증이 완화되었고 장요근만 풀어도 디스크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요근 근육량이 적은 그룹은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허리 통증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의미죠. 또 한 번 노인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큰 나무도 뿌리가 굳으면 꺾인다. 장요근이 바로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지 않고는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수술을 해도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기 전에 단 1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바닥에 공 하나 놓고 장요근을 눌러주면
놀라울 정도로 허리의 압박이 풀리며 긴장이 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아침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저 뻣뻣하던 허리가 마치 묵은 먼지가 쓸려 나간 것처럼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가볍게 일어나 허리를 펴거나 천천히 걸어주는 동작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풀린 근육이 다시 부드럽게 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 부위만 제대로 풀어도 허리 통증의 절반 이상은 사라집니다. 의사나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편안하다고 착각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양반다리죠. 바닥에 앉을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의자 위에서도 다리를 꼬아 올려 양반다리로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야말로 허리 통증을 부르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처음엔 그저 익숙하고 편하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쌓이면 허리와 골반의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양반다리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이 꼬이듯 눌려버리고 골반은 기울어져 허리가 불필요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햄스트링은 단단하게 굳어버려 몸을 숙일 때마다 허리가 대신 움직이며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가 뒤끝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바닥 생활에 익숙하셨습니다. TV를 볼 때도 손주와 놀 때도 늘 양반다리로 앉으셨죠. 결국 무릎보다 허리가 먼저 지쳐버려 하루도 편하게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햄스트링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뒤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기뻐하시더군요.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누운 뒤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펴고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허벅지 뒤가 당기면 이미 근육이 심하게 짧아진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까지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건 허리와 골반까지 긴장이 전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죠. 반대로 다리가 90도 이상 부드럽게 올라간다면 정상 범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짧아지고 뭉친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붙이고 허벅지 뒤쪽 무릎과 엉덩이 사이 중간 지점에 테니스공을 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 지그시 눌러주세요. 처음엔 뻐근하다 느껴지지만 깊게 호흡하며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면 근육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단단한 매듭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84세의 한 어르신은 이 마사지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신 후 화장실에서 일어나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번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먼저 끙하고 버텼는데 지금은 엉덩이와 다리가 자연스럽게 힘을 나눠 가지면서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잠깐 웃픈 농담 하나. 어떤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전 햄스트링이 아니라 햄스터를 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 근육 이름은 생소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큰 열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학계에서도 햄스트링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는 햄스트링 긴장이 허리 통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즉, 허리가 아프니까 햄스트링이 뭉치는 거라는 거죠.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아니다. 원인은 바로 햄스트링이다. 이 근육이 짧아져 있으니 허리가 대신 고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이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햄스트링 유연성이 좋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즉, 단순히 허리 통증 완화뿐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살리고 싶다면 엉덩이와 허벅지를 먼저 돌보세요. 큰 나무의 줄기가 튼튼하려면 뿌리와 땅속의 지지대가 건강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햄스트링은 허리를 받쳐주는 가장 든든한 지지대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혹은 잠들기 전 잠깐 시간을 내서 의자에 앉아 허벅지 뒤를 눌러주세요. 하루 1분의 작은 습관이 수십 년의 통증을 지울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짝다리 짚기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할 때, 심지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을 때조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허리를 삐끗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짝다리를 짚으면 골반이 기울어지고 엉덩이 옆쪽에 위치한 중둔근이 한쪽만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반대쪽은 반대로 약해져 버리죠. 마치 책상 다리 중 하나만 흔들릴 때 전체 책상이 기울어지듯 골반의 균형이 깨지면 척추까지 기울고 허리 근육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제게 오셨던 84세 박지석 어르신은 평생 짝다리 서기가 습관이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한쪽 허리만 뻐근하게 아프다고 하셨죠.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둔근 마사지를 알려드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이제 걷다가 허리가 당기는 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펴는 게 자연스러워져 보폭도 커지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셨죠. 그렇다면 이 중둔근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 바깥쪽을 손으로 더듬어 보세요. 골반뼈에서 손가락 한 마디 아래, 그리고 뒤쪽으로 두세 마디 옮기면 단단한 근육이 만져집니다. 그 부위가 바로 중둔근입니다. 여기에 마사지볼을 놓고 옆으로 살짝 기울여 체중을 실어줍니다. 처음엔 둔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깊게 호흡하며 30초에서 1분 정도 버티면 서서히 근육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찌르는 듯한 통증은 절대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신경이 눌리거나 근육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신 묵직한 통증이 서서히 풀려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짝다리 습관은 마치 집 안에 있는 작은 균열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피식 웃다가도 곧바로 다리를 고쳐 세우시더군요. 학계에서는 이 부분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짝다리 습관이 단순히 결과일 뿐 이미 골반이 약해져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습관 자체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두 주장 모두 옳습니다. 이미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짝다리에 기대게 되고 그 결과 불균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노인들의 지혜에도 답이 있습니다. 한쪽 집만 지고 오래 걸으면 반드시 허리가 휘어진다. 몸은 균형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무심코 만든 습관이 그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죠.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중둔근이 약한 노인이 보행 속도가 평균보다 20%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낙상 위험도 2배 이상 높았다고 하니 단순히 허리 통증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일상에서 짝다리를 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두 다리의 체중을 균등하게 실어보세요.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3분마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볍게 다리를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중둔근 마사지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걷는 자세가 달라지고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치 기울어진 집이 바로 세워지듯 몸의 균형이 다시 살아나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과 그에 대응하는 마사지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허리는 다시 상처를 입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히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닥에서 물건을 허리를 굽혀 줍는 습관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만 해도 수건, 신문지, 강아지 밥그릇, 떨어진 리모컨을 허리만 굽혀 집어 올리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마다 허리 디스크는 마치 채찍질을 당하듯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허리를 숙여 물건을 들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자신의 체중의 5배 이상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물건이 무겁지 않아도 반복된 작은 부담이 모여 결국 큰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히는 겁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 체중은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가 분담해 줍니다. 처음엔 귀찮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면 어느새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보는 자세입니다. 현대인의 대표적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개를 60도 숙였을 때 목에 걸리는 무게는 무려 27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치 머리에 어린아이가 올라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압박은 목뼈를 지나 어깨, 등, 그리고 허리까지 긴장을 번쩍하게 만듭니다. 특히 의자에 앉아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은 목과 허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셈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겁니다.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거나 휴대폰 거치대를 사용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사용하면 반드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짧은 휴식 하나가 수년간의 통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는 동작인데 사실은 허리에 치명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바로 무릎을 펴고 앉아 상체를 숙여 손끝을 발끝에 닿게 하는 자세죠. 스트레칭 교본에 흔히 나오는 그림이기도 해서 아침에 몸을 풀 때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이미 짧아진 햄스트링을 더 당겨 손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허리에 과도한 압박을 줍니다. 결국 허리뼈와 디스크를 약하게 만드는 최악의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발끝 잡기는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라고 꼭 강조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났던 68세 한 여성분은 아침마다 이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제게 오셨죠. 그런데 이 동작을 멈추고 대신 안전한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바꾸자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허리 디스크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생활 습관이 80% 이상을 좌우한다고 반박하죠. 제가 수십 년간 직접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으로는 습관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 같은 체중이라도 허리에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은 훨씬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묘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허리 통증 환자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 몸을 당기는 방식으로 치료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척추를 곧게 펴는 게 해답이라 믿었던 거죠. 지금 보면 다소 위험해 보이는 방식이지만 자세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프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습관에 있다면 그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병원비와 약값을 줄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는 내 삶의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내가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내가 안고 싶은 만큼 손주를 안아주는 삶. 그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허리는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히기, 스마트폰은 눈높이에서 보기, 발끝 스트레칭은 당장 멈추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허리는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통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곧 삶을 되찾는 일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입니다. 사실 걷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통증이 사라진 순간 그 당연한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죠. 지난 봄 76세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손녀 손잡고 시장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눈가에 번지던 눈물이 저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결국 이런 소소한 자유와 연결돼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허리 통증을 벗어난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마음가짐까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혹시 쓰러지면 어쩌지, 혼자 못 걷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자꾸만 불어나니까요.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면 용기가 돌아옵니다. 스스로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손주를 안아주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이나 주사, 수술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통증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 매일 밤 단 3분, 두세 부위를 눌러주는 습관만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증명해 주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점점 이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엔 허리 통증은 수술로만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생활습관 교정과 근육 관리가 수술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논쟁은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저는 환자들의 삶에서 이미 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19세기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허리 보호 벨트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금속과 가죽으로 된 장치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더 경직시키는 도구였죠. 결국 통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이 때론 화려하게 포장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역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해답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허리 통증 역시 그렇습니다. 한 번에 낫는 기적은 드뭅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허리 건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댓글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허리가 뻐근하지 않고 가볍게 일어나는 순간을, 손주가 달려와 안겼을 때 통증 없이 활짝 웃으며 품에 안을 수 있는 기쁨을, 저녁 산책길의 발걸음이 가볍게 이어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한다면 그 삶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 없는 자유로운 삶,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숨을 깊게 내쉬며 상상해보세요.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마음이 잔잔해지는 그 순간을, 부드러운 선풍기 바람이 흘러가듯 걱정도 고통도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